안녕하세요, 펜영입니다. 오늘은 실용적 글쓰기의 마지막 작업, 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퇴고는 초고를 다듬어서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죠. 퇴고하지 않은 글은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글을 쓰고 다듬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일단 다듬을 글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만년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만년필 하면 손으로 다루는 물건이죠. 그럼 가제는 손으로 동작하는 즐거움 정도로 잡아두고 무슨 이야기를 쓸지 마인드맵을 그려볼게요. 생각이 손에서 출발합니다. 만년필은 필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손으로 작동하는 물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닐이 또 떠오르네요. 바이닐 역시 손으로 작동하죠. 음반이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음악이니까요. 간단하게 개요를 써볼게요. 나는 손으로 하는 것을 즐긴다. 왜? 감촉이 즐겁다. 감촉은 뇌를 깨운다.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세계로 나를 돌아오게 만든다. 그것은 스마트폰 해독이기도 하다. 이제는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초고를 쓸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한 번에 쓰도록 노력해보세요. 한 문장씩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하면 진도가 나가기 어려워요. 한 번에 쭉 쓰고 나중에 전체를 퇴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글쓰기가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초고를 빠르게 읽어볼게요. 손이란 오묘한 장치다. 5개의 촉수가 뻗은 네모난 판. 이 장치가 전달하는 감촉을 나는 즐긴다. 만년필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혹자는 물었다. 쓸 때마다 잉크가 묻어나는 그런 불편한 도구를 왜 사용하느냐고. 그에게 알려주고 싶다. 검지와 엄지를 통해서 팔을 지나 뇌로 전달되는 이 짜릿한 종이의 느낌을. 펜촉이 종이의 지형을 읽어 만들어지는 진동이 손가락을 타고 잠자던 뇌를 깨운다. 글을 쓰는 것은 곧 종이 위에 길을 내는 것이다. 이 마음을 그는 알까? 잉크는 또 어떤가? 잉크를 채우다가 손에 묻어나는 잉크의 모양은 이리저리 상상을 넘어서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피처럼 손가락 지문, 피부의 결을 채우는 푸른 잉크. 잉크는 물질 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매일처럼 내게 보여준다. 물질 세계에 속해 있다는 면에서 나의 또 다른 취미 바이닐 감상은 만년필과 맞닿아 있다. 턴테이블에 바이닐을 걸 때 나는 물리적인 음악을 만진다. 바이닐에 새겨진 골 하나하나가 음악이고 노래다. 컴퓨터 속 파일을 만질 수는 없지 않은가. 만지고 체험하는 음악 감상이 바이닐 듣기다. 오늘 카페에 가는 길에 탄 전철에서 20사람이 줄지어 앉아 동시에 스마트폰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물질 세계를 잊고 무한한 공간으로 떠나는 풍경이 기쁘지만은 않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고를 해봅시다. 실용적인 글의 퇴고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글을 깔끔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퇴고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글은 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쓴다. 즉, 복문이 있다면 문장을 나눠서 단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둘째, 수식어를 사용해서 추상적으로 쓴 문장은 구체적이고 내용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바꾼다. 예컨대 문을 열었더니 아름다운 꽃들이 나타났다 라는 문장보다는 문을 열었더니 흰 안개꽃 사이로 붉은 꽃들이 만개한 꽃다발이 나타났다 라는 문장이 좋다는 이야기죠. 상황을 보여주고 아름답다고 독자가 생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셋째, 퇴고는 문장, 문단, 글 전체 순서로 진행합니다. 즉, 먼저 개별 문장들을 다 고치고 이후에 개별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치고 마지막으로 글 전체가 잘 써졌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자, 먼저 문장별로 글을 고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설명하기보다 제가 고치는 모습을 보시면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을 하나씩 끊어서 단문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에 2번씩 등장하는 단어는 삭제해줍니다. 또 설명이 부족한 문장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문장씩 끊어서 글을 고쳐줍니다. 지금 계속 글을 지웠다가 다시 쓰고 있는데요. 계곡과 산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조금 더 묘사적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한번 고칠 때마다 짧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문장은 과감히 지워줍니다. 계속 다듬으면서 읽기에 매끄럽게 글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문단이 첫 문단과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첫 문장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앞문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받아서 뒷문단을 시작하는 게 무난한 연결법이죠. 여기서도 한 문장씩 다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잉크가 피부를 타고 흐른다는 이야기도 보다 묘사적으로 바꿨죠. 그래야 독자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수식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잉크는 물질 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매일처럼 내게 보여준다. 길기도 길지만 좀 지나치게 거창하네요. 그래서 좀 바꿔줍니다. 바이닐에 대한 문단도 마찬가지로 문장별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문단 자체가 이 글에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닐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꼭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지만 지금 글 전체가 만년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글에서 바이닐 이야기를 하면 어색해 보이네요. 일단 문장은 다 고치지만 아마도 문단 전체를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쁘지만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약간 애매해요. 내가 기쁘지 않은 게 그들이 핸드폰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다 좀 명확하게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줍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독자들도 이해가 안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마지막 문단도 원칙을 지켜서 수정해줍니다. 제가 다섯 촉수 손 이야기를 자꾸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 역시 바이닐 문단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이야기네요. 결국 삭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년필을 사용하는 이유니까요. 네, 이제 퇴고를 마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만년필처럼 불편한 필기구를 즐겨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 내게 물었다. 툭하면 펜촉이 말라붙어서 헛발질하고 잉크를 채우다가 손이 푸르게 물들지 않느냐고. 그는 모른다. 펜촉이 종이의 지형을 읽어내는 느낌을. 작은 쇳조각이 지면에 형성된 계곡과 산맥을 지나면서 진동을 만들어낸다. 손가락에서 출발해 팔을 지나 뇌까지 전달되는 짜릿한 느낌. 그 울림이 뇌를 깊은 잠에서 깨운다. 글쓰기는 종이에 길을 내는 작업이다. 잉크는 만년필을 즐기는 또 다른 이유다. 잉크가 핏방울처럼 손가락을 타고 흐를 때 뇌는 졸음을 완전히 떨쳐낸다. 잉크가 지문을 채우면서 일부러 그렸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모양들이 피부에 만들어진다. 이 감촉이 끊임없이 일깨운다. 우리는 건드리고 문지르고 비비고 쓰다듬을 수 있는 물질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이 감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종이가 세상에서 사라진 페이퍼리스 시대는 오지 않는다. 전철에서 나란히 앉은 6사람이 동시에 스마트폰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나 역시 전자공간을 헤집었다. 현란한 이미지로 가득 찬 공간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행히 나는 종이를 스치는 펜촉의 느낌을 사랑한다. 그것은 언제나 나를 물질 세계, 내가 뿌리내린 진짜 세상으로 끌어올린다. 퇴고 과정에서 글이 이토록 달라지다니 참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글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한 문장, 즉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퇴고할 것도 많고 퇴고하면서 주제가 한층 명확해졌답니다. 글 전체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죠. 특히 초고를 쓰면서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이 퇴고 과정에서 빠지는 과정을 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문단도 글 전체의 톤이나 주제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빼주세요. 이런 원칙들만 지키면 누구나 완결성 있는 실용적 글을 쓸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주세요. 다음에는 그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